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이죠. 코로나 백신 곰팡이 관련 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본격적으로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는 당시에 백신 접종을 맞았습니다. 그렇죠. 좀 불안하기도 한데 어떻게 백신 접종 받으셨습니까? 네, 저도 그때 우리가 밖에서 밥을 먹거나 혹은 저 같은 경우는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교육방송 일할 때여서가지고 무조건 2차까지 다 맞았어야 됐고 3차 때부터 약간 느슨해지면서 살짝 피해가기는 했는데 저 2차까지 맞았는데 핸드폰에 증명서도 그럼요. 저희가 다 들고 다니면서 심했어. 보여줘야 됐어요. 네, 비행기 탈 이거는 때도 그때는 안 보여줘야 맞으면은 되고. 저 그때 대학원 다닐 때인데 누가 안 맞은 분이 계속 그냥 견디는 거예요. 이분은 저희가 2차, 3차 맞을 때도 계속 안 맞고 근데 그분이 코로나에 걸려서 와가지고 앉아 있어서 본인 모르는 상태에서 그랬겠지만은 막 방역이 다 걸려가지고 앞뒤로 셋째, 넷째 줄까지 다 잡혀갔어요. 그게 굉장한 원망을 듣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그때는 되면. 안 맞으면. 그러니까 남한테 네.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 밥 먹으러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맞자. 저도 제 어린 딸들을 데리고 가서 다 맞췄는데 이 안에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규소 같은 이물질 신고가 1200건 넘게 됐다는 얘기. 근데 이거를 묵살하고 수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때 우리 K 방역에 완전 성공했다고 문재인 정부에 그 세계적으로 극찬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 보건 방역을 이런 식으로 안전을 만들어냈던 건가 싶어서 그때 높은 접종률을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K 방역의 핵심 성과를 내는데 좀 혈안이 됐던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네. 예, 말씀하십시오. 네, 그때 이제 민주당 정권이 정부의 말만 믿고 이제 백신 접종하라 이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곰팡이 백신을 접종한 건데, 네, 접종 받으신 분이 지금 무려 1,420만 회가 접종이 된 상황인데 굉장히 저도 살짝 불안해요. 그렇죠. 저는 이 기사를 딱 보고 난 뒤에 제 혈관을 봤습니다. 여기 곰팡이 다니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이제 우리 다 지금 여자들이니까 뭐 생리불순 그런 분들 과다출혈 정말 많았고 그리고 저는 사실 제가 39에 어깨 한쪽이 고장이 나서 오십견 수술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백신 맞고 한 1년 정도 지나서였는데 나 혹시 백신 때문인가? 그 당시에 그렇죠. 주변에 돌아가신 분들도 막 있고 예를 들어서 전혀 뭐 병력이 없는 건강한 사람인데 40대 중반인데 갑자기 심혈관 질환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유가족들이 이 백신에 대해서 이 안정성에 대해서 좀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았고 초반에 이 백신에 대한 그 RNA 무슨 백신인가요? 이름이? 그래서 그런 류로 만들어낸 이 급하게 만들어낸 백신의 위험성에 대해서 설파를 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음모론자라고 또 몰았단 말이에요. 제 주변에 그런 유튜브에 막 심취해가지고 온갖 그 앱스틴 파일부터 해가지고 뭐 일루미나티부터 해가지고 온갖 그 음모론에 완전 심취해 있는 제 지인이 있었는데 우리 다 백신 2차까지 맞을 때 끝까지 집에서 요가하면서 스트레칭을 하면서 배달해서만 이제 음식을 먹고 그렇게 거의 뭐 곰이 사람 되듯이 그렇게 이 코로나 시기를 지냈던 그분은 사람이 외출을 있는데 아예 못했겠다.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는 그냥 존경스럽네요. 집에서 백신 안 맞고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겠다. 근데 원래 이제 주식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집에만 있는 분인데 그러니까 그런 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외출하지 않아도 그래. 생활이 되는 그렇죠. 분들. 그분이 네. 우리는 지금에 와서는 야 음모론자의 승리다. 네, 이유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죠. 네네. 그래서 뭔가 요즘 뭔가 일이 터지면은 그게 뭐 점집 필요 없다. 그분한테 물어봐요. 요즘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래서 백신 안 맞고 끝까지 그 음모론에 심취한 사람이 오히려 승자가 된 이 상황을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문제는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질병청장이었나요? 그분이 정은경 당시 청장이었는데 이분 지금 뭐 하고 계시죠? 장관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백신 때문에 의문사를 한 그런 분들의 유가족들은 너무나도 지금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분들을 다시 우리는 재소환을 해서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그 뭐랄까요 병에 다 이 공통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 심혈관 질환 때문에 사망하게 된 원인이 1이라고 그렇게 저는 읽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원인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당사자가 당시의 총책임자가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이거야말로 좀
재고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21년 8월에 일본 후생 노동성에서 모더나 백신에서 미세 금속 입자가 발견이 돼가지고 이때 좀 파격적인 조치를 했던 게 좀 생각이 나서 한번 봤는데, 이 당시에 이 물질이 발견됐던 특정 로트뿐만이 아니라 같은 공정에서 생산된 세계 로트의 163회분을 접종을 즉각 중단을 하는 조치를 했어요. 근데 이러면서 우리나라보다 조금 속도에서는 차이가 났다. 하지만 나중에 완성되고 나서 보니까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안전하게 백신 접종을 맞았다,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우리도 그때 뭐 서둘러 가지고 더 많은 더 빠르게 뭐 이렇게 확대하다 보니까 이런 사달이 지금 이렇게 뒤늦게 밝혀지는 것이 아닌가. 이미 우리 다 맞아, 국민의 4분의 1이 다 맞았는데 그동안 유사 질환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의심만 할 뿐 누구한테 어떻게 보상을 받을 거예요. 굉장히 여러 안팎으로 불안한 나날들이네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이공계시니까 네. 조금 아실 것 같아서 그런데 백신이라는 게 항상 조금은 부작용이 있는 거 아닌가요? 완전 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뭐 그쵸, 뭐든지 사실은 100%라는 건 세상에 의사는 존재하진 아니시지만. 세상에 존재하진 않고, 그 독감도 사실은 똑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이런 독감이 유행할 거라는 걸 예측을 하고 그거에 대한 백신을 하는 거라서, 왜 어떨 때 우리 독감 맞았는데 왜 독감 그 예방 접종 했는데 왜 걸려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원리를 보면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코로나 시기가 사실은 전 세계 팬데믹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모두 다 어려운 시기였고 공동체를 지키자는 마음으로 사실은 다 백신을 접종하셨던 거잖아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맞아, 공동체 의식이었어 우리.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래. 외국인들이 이제 생각나신 거예요. 외국인들이 굉장히 놀라하는 것도 그 대한민국이 IMF를 이렇게 겪었을 때 왜 근무기를 근무와? 해서 네. 그 저는 정말 외국에 있을 때 정말 많이 들었던 중, 도대체 한국은 왜 그래? 막 굉장히 그러니까 이상하다가 굉장히 놀라운 대한민국 가진 공동체 의식인데 특성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IMF도 극복을 하고 단기간에 급속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건데, 이렇게 했을 때 이물질 신고가 있었을 때 얼마나 투명하고 정확하게 대처를 했느냐,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결국에는 이게 뭐 음모론 아니면은 뭐 백신에 대한 불안감도 있지만 사실 투명하게, 그리고 이걸 우리가 어떤 형태로 접근을 하고 처리를 했는지를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서 국민들의 그 불안감을 잠재워줬어야 됐는데 정부에서는 그걸 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는 우리 이만큼 접종했어라는 것도 사실은 국민들의 희생이랑 헌신인 거예요. 그리고 의료진들의 희생과 헌신이었던 거지 정부가 뭘 정말 잘했던 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국민들이랑 의료진들 그 사진들 보면 얼마나 이렇게 헌신하면서 이렇게 서로 다들 노력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는 백신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접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바빠서 뭐 다른 어떤 절차를 하지 않았다. 이거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보상받지?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던 그게 딱 생각이 나요. 후유증이 나타나는 그럼 것에 대해서. 그거는 피해를 받은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구조인 그렇죠.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걸 개인이 증명을 어떻게 증명을 그럼. 하냐는 거예요. 국가를 최근에 상대로. 판결이 나온 게 하나 있어요. 3월 3일 6시 55분 오늘이죠. 그러니까 오늘 SBS 기사에 나왔는데 네. 그 지방행정법원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하고 그리고 심근경색하고 이제 연결이 있었다라는 판결이 오늘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게 왜 이제 판결이 나오나 보면은 그 당시에는 이 접종률을 높이는 게 너무 중요한 정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떤 국민들한테 얘기를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계속 그냥 백신을 맞아라라고 그 분위기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가 되게 열심히 했던 게 이 코로나 명명을 하는 거에 되게 집중을 많이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우한이라는 거를 빼기 단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다 생각난다. 네, 그죠. 이제 그때가 그 시절이 2019년 생각이 나는구나. 근데 심지어 저는 그때 둘째를 낳았어요. 그래서 둘째가 이제 아기인데도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됐고,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기들을 보면 약간 말이 좀 언어가 늦어요. 느려요. 맞아요. 근데 말이 저는 늦고, 20년생이어가지고 네, 사람 표정에 대해서 이제 보는 게 좀 기본적으로 조금 발달이 좀 늦습니다. 맞아요. 입 모양을 못 보고 거기 예, 때문에. 맞아.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입모양, 발음, 표정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때 다 이렇게 가려져 있어서 아이들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 계속 있었죠. 그래서 네. 사실은 지금 이런 우리가 밝혀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발달까지도 영향을 미쳤던 코로나인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그 당시에 정은경 질병청장이 굉장히 신격화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이런
그 어떤 정책적인 성공을 혁신한 인물처럼 돼서 지금 장관까지 와 있는데 지금은 또 그런 얘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거든요.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에 실시했던 그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보면 정은경 장관이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실국장의 얘기를 하지 정은경 장관은 지금 그 질병청장 하나 이제 잘 해결한 것으로 지금 장관이 됐는데 과연 그 이것까지 이렇게 사실이 밝혀진다면 과연 장관직에서 이제는 좀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닌가. 본인이 사실은 청장으로 있으면서 본인이 해결한 건 아니죠. 아까 논문 말씀드린 썼죠, 것처럼 그때. 본인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진들의 헌신과 노력, 그다음에 그렇죠, 그렇죠. 국민들의 예. 어떻게 보면 수능력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왔던 거고 국민들은 계속 불안해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불안해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이거의 비율은 어떻고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뭐 접근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정보를 제공을 했어야 됐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국민들이 불안해할 때는 그걸 안심시킬 수 있도록 신뢰를 사실은 구축을 해야 되는데 통제하고 뭐 이렇게 그렇죠. 뭐 접종하지 않으면 이런 데 못 간다. 이거는 사실은 바람직한 접근 방식은 아니죠. 근데 저는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이 곰팡이 백신으로 시작돼서 이거야말로 특검을 해야 그쵸.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수조사도 마스크, 하고. 예. 우리 마스크 그치. 배급견 내보신 기억들 다 예, 있으시죠? 네, 이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인터넷으로 막 무슨 약국에 재고 몇 개 하면서 막 줄 서가지고 1인당 2개 그랬어요. 꼴랑 받고 막 너 맞아. 받았어, 나 받았어 하면서 우리 가족이 6명인데 2명밖에 못 받았어. 이런 이 정말 안 좋은 뭐 추억이 KF 다 뭐 94니 아니니 뭐 낮으면 80만 또 남았다 뭐 그렇게 하고 다 나온다고 코로나 근데 나온다고. 그때 마스크도 국가에서 딱 잡아놓고 물량을 그거 누가 했었어요? 지호영이 했잖아요. 근데 지호영이 친 그 민주당 성향의 회사라는 그런 소문도 돌고 그리고 정은경 지금 현 남편. 장관의 남편이 그 관련된 회사의 주식을 샀나요? 네. 그 당시에. 그리고 또 정은경 장관은 그 당시에 이 K 백신이라고 하면서 K 방역이라고 하면서 그 정말 자화자찬을 하던 그걸 가지고 본인은 논문을 썼잖아요. 그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바쁜 와중에 논문을 썼을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특검해야 될 것들이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 백신이라는 걸 처음에 만들 때는 그 RNA 형식의 백신 말고 이전에 그 백신 제조 방식이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맞아요. 임상 실험만 3차까지 하나요? 그래서 안정화가 될 때까지 갖고 있다가 이제 시장에 푸는 그쵸. 건데 너무나 이게 팬데믹이기 때문에 급하게 냈다.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발견이 됐잖아요. 중간에 발견이 된 건데 이걸 그냥 묵살하고 계속해서 접종을 이 분량을 다 했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웃나라인 일본은 그거 안 했잖아요. 그럼 이런 것만 봐도 여러 가지. 그럼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무언가를 해먹었을 수도 있다라는 합리적 의심. 그 다음에 알면서도 묵인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위험성이 있는데도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특검의 대상이고 그때 제일 중요한 자리에 있던 총 책임을 졌던 사람이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에 있다는 게 가장 큰 이 정권에서 무조건 이것은 좀 조치를 리스크예요. 취해야 되는. 그쵸. 근데 이게 지금 빌드업이 돼야 되는데 지금 빌드업 할 게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 법 너무 많아. 왜곡죄, 뭐 대법관 증언 거기다가 계속 화살은 또 우리 당내로 와. 또 분열 막 이러니까. 통일교도 가야 돼. 근데 국내외 할 통일교도 게 가야 너무 되고 많아. 신천지 너무 막. 많아. 이건 진짜 특검해야 되겠다. 근데 이게 지금 가장 민생이랑 직결된 사안 중에 국민의 생명, 하나예요. 국민의 생명이죠. 수하고 네. 이게 당시에 2019년까지 인구 감소가 그렇게 도드라진 적이 없는데 2020년 1월부터 21년 2월까지 25,719명이 주민등록 인수가 감소를 했는데 2021년 2월부터 2025년 6월 말까지 65만 9천 명이 감소를 했다 그래요. 이런 수치를 이렇게 보더라도 뭔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지금 곰팡이 백신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끔찍하네요. 이건 네. 특검을 해야 된다고 아니 이게 봅니다. 쉽게 생각.